지난주 대구에 사시는 김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어젯밤엔 괜찮았는데 아침만 되면 온몸이 뻣뻣하고 혈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밤새 잘 자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아프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은 날들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에 우리가 무심코 하는 몇 가지 행동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45년간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아침 시간대에 응급실로 실려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었고 아침에 특정한 행동을 하신 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나요? 찬물로 세수하시나요? 공복에 바로 약을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아침 시간이 우리 몸에 특별히 위험한 시간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마치 자동차가 차고에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체온이 떨어지며 근육과 관절이 굳어집니다. 특히 혈압은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장 높아지는데 이때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자극이 가해지면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의 70% 이상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아침에 절대 하면 안 되는 6가지 행동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람이 울리면 바로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누워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찬물로 세수하는 것입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마치 고무호스에 갑자기 강한 수압이 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아침에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자극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공복 상태에서 바로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에 갑자기 약물이 들어가면 위벽에 자극을 주어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소염제 같은 약물은 공복 복용 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침 공복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 자체는 좋지만 아침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운동은 위험합니다.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걱정거리를 생각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압과 심박수를 더욱 올립니다. 이미 불안정한 아침 시간대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는 금물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를 너무 오래 유지하거나 반대로 급하게 많이 먹으면 혈당 변화가 급격해져서 몸에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건강한 아침을 보낼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천천히와 따뜻하게입니다. 우리 몸을 마치 겨울철 자동차 시동을 걸 때처럼 천천히 예열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안전한 아침 루틴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5분 정도 몸을 서서히 깨워주세요. 손가락, 발가락부터 천천히 움직이고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1-2분 더 머물러 주세요.
일어나신 후에는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시고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관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혈압 변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약은 반드시 가벼운 아침 식사 후에 드시고 운동은 오전 10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도만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뉴스나 걱정거리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각각의 안전한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6가지 위험한 아침 행동을 안전한 방법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벌떡 일어나기 대신 단계별 기상법을 실천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우선 눈만 뜨고 5초간 깊게 숨을 쉬어주세요. 그 다음 손가락을 10번 구부렸다 펴고 발가락도 10번 움직여주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이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허리와 다리 근육을 깨워주세요. 약 2-3분 정도 이런 동작을 하신 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주세요. 앉은 상태에서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1-2분 더 앉아 계시면서 몸이 수직 자세에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압 변화를 최소화하고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찬물 세수 대신 미지근한 물 세수를 하세요. 세수할 때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37도 정도가 좋습니다. 손등에 물을 떨어뜨려서 차갑지 않고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세수하기 전에 먼저 손목과 목 뒤쪽을 미지근한 물로 적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관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수 후에는 찬바람을 쐬지 마시고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주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공복약 복용 대신 가벼운 식사 후 복용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약을 드시지 마시고 우선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그 다음 바나나 반 개나 식빵 한 조각 같은 가벼운 음식을 드신 후 30분 뒤에 약을 복용하세요. 만약 의사가 공복 복용을 지시한 약이 있다면 최소한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고 복용 후 바로 눕지 마세요. 15분 정도는 앉아 있거나 서 있어 주세요. 고혈압약의 경우 아침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몸이 완전히 깬 후인 기상 1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격렬한 아침 운동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아침 운동을 하시려면 최소한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신 후 1시간 뒤에 시작하세요. 그것도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느린 속도의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아침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팔을 위로 뻗어서 좌우로 기울이고 허리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각 동작을 10초씩 3회 반복하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전 10시 이후 충분히 식사를 하고 몸이 완전히 깬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 습관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침 스트레스 대신 긍정적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은 피하세요. 대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감사 인사도 효과적입니다. 어젯밤 잘 잤다. 오늘도 건강하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런 감사한 일들을 3가지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긍정적인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찬 공기 노출을 피하고 미리 실내 온도를 조절해 주세요. 여섯 번째, 불규칙한 아침 식사 대신 규칙적이고 따뜻한 식사를 하세요. 아침 식사는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하시되 너무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미지근한 죽이나 따뜻한 우유,
부드러운 빵 등이 좋습니다. 양은 평소 식사량의 70% 정도로 적당히 하시고 급하게 먹지 마시고 충분히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특히 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서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이제 이런 안전한 아침 습관들을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3세 최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바로 약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으신 후 아침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찬물 세수를 미지근한 물로 바꾸고 일어나서 5분간 침대에서 몸을 깨운 후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가벼운 식사 후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최 할아버지는 가슴 답답함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혈압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68세 박 할머니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아침마다 알람과 함께 벌떡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에 가시곤 했는데 어느 날 일어나다가 심한 어지럼증으로 넘어져서 팔목을 다치셨습니다. 그 후로는 알람이 울려도 침대에서 5분간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신 후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6개월째 이런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안전해졌다고 하십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은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단계별로 천천히 일어나면 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세수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찬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리지만 미지근한 물은 혈관을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얼굴과 목 주변의 혈관들이 뇌로 가는 혈류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더욱 중요합니다. 가벼운 식사 후 약 복용은 위장 보호와 약물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공복에 약을 복용하면 위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 위염이나 궤양을 유발할 수 있지만 가벼운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이런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약효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침 스트레칭은 관절과 근육을 서서히 깨워줍니다. 밤사이 굳어진 근육과 관절을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부상의 위험이 있지만 부드러운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루 종일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아침 루틴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줍니다.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아침에 자연적으로 높아지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혈압과 혈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 인사나 좋은 음악 감상은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해 줍니다.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밤사이 낮아진 혈당을 점진적으로 올려주어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에는 큰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45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은 변화의 힘입니다. 큰 변화보다는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실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꾸셔야 할 것은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이것만 바꿔도 아침 어지럼증과 실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알람이 울려도 5분만 침대에서 몸을 깨워주세요. 두 번째로는 찬물 세수를 미지근한 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오늘부터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약 복용 시간 조정입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가벼운 식사 후로 복용 시간을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는 아침 운동 시간과 스트레스 관리, 식사 패턴 순서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주의사항도 중요합니다. 첫째, 기존에 복용하시던 약의 시간이나 방법을 바꾸실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은 의사의 지시 없이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세요. 예를 들어 찬물 세수에 익숙하셨다면 처음 며칠은 미지근한 물과 찬물을 섞어서 사용하시고 점차 따뜻한 물의 비율을 늘려가세요. 셋째,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숨가쁨, 심한 두통 등이 생기면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넷째, 개인차를 인정하세요. 사람마다 몸 상태와 기존 질환이 다르므로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계절별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므로 더욱 조심하세요.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외출 전에 목도리나 모자를 착용해서 목과 머리를 보온해 주세요. 여름철에는 에어컨으로 인한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의하세요. 그리고 탈수에 조심하시고 아침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세요. 가족분들께도 이런 안전 수칙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경우라면 매일 가족이나 이웃과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것도 좋은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빼먹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습관을 유지해도 정기적인 건강 확인은 필수입니다. 혈압, 혈당, 심전도 등 기본 검사는 6개월마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두 간단한 것들입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씩만 바꿔도 여러분의 아침이 그리고 하루 전체가 훨씬 안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알람이 울려도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5분만 몸을 깨워주세요.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고 목과 어깨를 돌려주세요. 그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1-2분 더 머물러 주세요. 세수할 때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손등에 떨어뜨려서 차갑지 않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약은 가벼운 아침 식사 후에 드시고 격렬한 운동보다는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무엇보다 아침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익숙했던 습관이지만 지금은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5분만 더 여유를 가져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괜찮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아침 습관은 하루 종일 여러분을 지켜주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작은 변화의 목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저장해 두시고 가족분들과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꼭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아침, 안전한 하루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